정리를 할게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시그마를 총 정리해보면 심플하게 첫 번째, 시그마 안에 다항식이 오는 경우 있어요. 지금 저는 그냥 다항식이라고 쓴 거는 보통 시그마 일반화, K가 1부터 N까지라고 많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편의상 시작이랑 마지막 항은 적진 않겠습니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구하니? 우리 강력한 도구인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지.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약속한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덧셈, 뺄셈 분리하고 적절히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올 수 있는 식 두 번째 배운 게 지수식이야. 지수식이 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변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애들은 결국 어떻게 구하니?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구하죠. 결국 얘도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열해 봤을 때 등비 수열이니까 뭐 대단한 이유 없어요. 흥분이 주체가 안 되네. 꼭 나중에 나한테 링크를 보내주도록. 사회의 불온한 분노를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다. 자, 다항식 지수식이 이거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결이 좀 다릅니다. 여기 유리식이 오는 경우. 유리식이 오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했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했지? 이항분리 혹은 부분분수 분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근데 얘는 뭐 부분분수 분리라는 방법이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분리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그냥 소거하는 거 아니야? 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론으로 나온 공식을 암기한다기보다 그 구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과정을 통째로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앞에서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을게요. 무리식 방금 전에 한 거죠. 이런 애들. 얘 뭐 어떻게 구했지 그냥? 유리화해서, 혹은 유리화가 필요 없는 식도 있고 나열하고 소거했죠 그냥. 나열하고 소거했다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 이 둘은 그냥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지. 공식을 모르셔도 상관없어. 그냥 식만 살짝 변형하고 나열하고 소거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굳이 어거지를 끼워 넣자라고 하면 이제 로그식. 방금 해봤어요. 뭐 이런 애들. 얘는 어떤 형태로 바꿔달라고? 진수끼리 곱해서 약분이 가능한 꼴로 바꾼 후에 쫙 약분하라고 했죠. 진수끼리 곱했을 때 약분 가능한 꼴. 변형하고 적절히 약분하시면 끝이었습니다. 이 5개가 메인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 3가지죠.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시험 기준으로 봐도, 학교시험 기준으로 봐도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분분수 분리를 이용하는 거. 이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뭐 그렇게 난이도를 비약적으로 뭐 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3개를 메인으로 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왜? 멱이에요, 멱. 돼지 멱 단다 할 때 그 멱자라고 보시면 되고, 급수라는 건 이제 더해져 나간 어떤 합을 말하는데, 미적분 시간에도 다시 급수를 배울 겁니다. 이 중에 이과 학생들은 특별히 이런 꼴을 말해요. 일반항이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꼴로 생겨 먹은 수열의 합을 우리가 몇 급수라고 합니다. 몇 급수.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
이거를 제가 문자로 표현하면 너무나 무시무시할 것 같고 어떤 수열이 이렇게 된다.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n번째 항이 뭐가 될까요, 그럼? 예상.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 가능하지. 근데 각각을 보면 얘는 2고 8이고 24니까 각각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앞에 있는 애는 무슨 수열입니까, 지금? 등차 수열이야. 1, 2, 3, 4, 5, 6, 7, 8, 9, n까지 나가니까 뒤에 있는 애는 등비 수열이죠. 이런 특징이 있는 애들. 그럼 얘는 일반항은 우리가 적절히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k번째 항은 k 곱하기 2의 k제곱이겠지. 여기까지는 되지?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얘를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합을 한번 구해보면 그 합을 제가 s라고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몇 급수의 합을 구해서 식을 간단히 하려면 양변에 공비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변에 공비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어떤 합을 증명할 때 쓰였는지 기억나?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증명할 때 양변에 r을 곱하고 위에서 아래 빼지 않았니? 걔랑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럼 양변에 지금 공비가 2죠. 등비수열 기준이에요. 그럼 2를 곱해서 쓰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고 얘는 2가 되겠고 왜 2가 됨?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고 자, 이 앞에 있는 애는 n-1 곱하기 2에 n-1제곱일 텐데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이렇게 되겠죠. 다 2를 곱해서 모든 항에 여기다 2 곱한 거 여기다 2 곱한 거 2 곱한 거 요 마지막에 바로 앞에 있는 애 2 곱한 거 마지막에 2 곱한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둘을 뺍니다. 빼는데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증명할 때랑 똑같아요.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 똑같이 생겨먹으네. 일단 맨 앞은 계산할 애가 없습니다. 맨 앞에는 계산할 애가 없으니까 그냥 쓰시고 얘에서 얘 빼면 뭐지? 2제곱이죠? 2제곱입니다. 뒤에 똑같이 2제곱 곱해져 있고 이거 그냥 A라고 생각하면 2A 빼기 A죠. 얘랑 얘 계산하면 2세제곱이지? 자, 비스듬하게. 그럼 얘랑 계산했고 짠짠짠짠짠 마지막에 얘랑 계산하면 뭐 되겠지? 응? 이렇게 되겠고. 근데 맨 뒤에 있는 이 형님은 계산할 애가 없어요. 그리고 빼는 중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s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교 수학 정도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지. 이거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이건 결국 그냥 2라고 보면 되고 공비 2고 첫째 항 그럼 2고 항의 개수 n개고 맨 뒤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2고 얘는 플러스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서는 n이 남고 여기서는 다 들어갔고 뭐 이런 희한한 식 나오지. 근데 이런 희한한 식을 외워달라는 걸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번 시험에 이건 빈칸으로 낼 수 있어요. 양변에 얘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뭐가 된다라는 정도는 낼 수도 있으니 한 번만 제가 살펴보고 넘어갈게. 자, 퍼내자에서 예전에는 이 문제의 유형이 꽤나 많았지만 혹시 몰라서 우리는 648번만 남겨두고 싹 없앴습니다. 싹 없앴으니까 더 비슷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662번까지는 거의 현재는 출제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유형이야.
출제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유형인데 그래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 652번 한번 풀어보세요.